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31일이고요. 25년도 1월 달 시작도 좋았고 마무리도 괜찮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연휴 동안 좀 편하게 쉬고 있다가 갑자기 27일이었죠. 27일 날 뭐 딥시크라는 얘기가 막 이제 저도 보는 뉴스 채널에 갑자기 많이 뜨길래 야 이게 뭔가 했는데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엔비디아가 한 17% 떨어지는 거 보고 첫 번째 드는 생각, 아 진짜 27일날 우리나라 시장 개장 안 했길 천만다행이다.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왜냐면은 이제 27일날 그 딥시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게 그래도 28, 29, 30,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뭐 진짜였다니 가짜였다니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손해를 봤다니 뭐 기술력이 어떻게 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봤던 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본 건 아니고 이제 일본의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봤어요. 니케이 지수를 좀 봤는데 니케이 지수도 생각보다 또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완벽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본 건 요겁니다. 브로드컴도 같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엔 브로드컴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은 받겠지만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들어왔는데 예상보다는 시장이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의미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약간 딥시크에 관련돼서 좀 충격을 받는 건데 물론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2.2% 떨어졌고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현재 시간 한 3시 8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대로 마무리가 되겠죠. 거기다가 일단 이런 그 AI 관련돼서 이제 같이 갔던 애들이 바로 전력 전압주. 제가 좋아했었던 전력과 전압주 현대일렉트릭도 10%가량 빠졌고 효성중공업은 11% 빠졌고 뭐 대한전선, LS일렉트릭 전선 관련된 애들도 5%씩가량 빠졌단 말이에요. 일진전기는 더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 더 많이 빠졌다라고 개념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9%가 빠졌고 삼성전자가 3%가 빠졌습니다. 이해 가세요?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져볼까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엄청나게 높아요. 지수 영향 요거 보이시나요? 기어도 보이세요, 이거? 비중 보시면 그냥 비중만 둘이 합치면은 17%, 8% 합치면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이 합쳐서 11%나 빠졌는데도 우리 지수는 보통은 2% 정도는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0.95 그러니까 2500포인트를 아침에 잠깐 깼어요. 분봉 보시면 아침에 이런 식으로 잠깐 충격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때 이제 하이닉스가 VI 걸렸으니까 하락 VI. 충격 먹었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느낌. 그러니까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빠진 건 뼈아프지만 얘네가 빠진 25% 시총 25%나 차지하는 얘네들이 빠진 대신에 뭐가 올랐냐? 경기 방어주들. 보험주, 금융주 뭐 요런 섹터들이 좀 올라줬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IT들 네이버, 카카오, SDS, 현대오토에 뭐 이런 애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게임주들도 좀 올라긴 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아침에 마켓나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간 이유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 딥시크라는 딥시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비용으로 AI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네이버한테는 완벽하게 호재인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네이버의 하이버클럽바 X가 현재 나온 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오픈 AI의 챗 GPT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이버클럽바 X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초반에 네이버의 하이버클럽바 X를 쓰다가요. 그거 잘 안 써요. 좀 불편하고 뭐랄까 내용이 이렇게 함축적이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이제 챗GPT를 쓰진 않고 퍼플리시티라고 또 다른 거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이대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라고 생각을 한 찰나에 저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네이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이버 올라가면 뭐가 뒤따라 올라가냐? 카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IT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어쨌든 대형주니까. 거기다 제가 3대장 늘 말씀드렸죠. SDS까지. 예, 이렇게 되면 원래 기존의 자본을 쓰고 너무나 많은 돈 지금 네이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거를 딥시크를 보다 보니까 딥시크가 오픈소스까지 제공해? 그럼 이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하이퍼클로버 X한테 결합시키면 되겠네? 라고 네이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쪽 이제 반도체 쪽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AI 쪽에 약간 볕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딥시크라는 게 나와서 저는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뭐 언론이나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딥시크에 대한 공포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줄 수는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분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중국에서 정말 큰일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구현할 수 있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의 AI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돈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는 따라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었던 이 IT 시절에도 분명히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AI 쪽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수조 원이 들어가니까 수백조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그거 없어도 한 10분의 1 가격? 20분의 1 가격? 뭐 지금 뭐 현장을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게 가능해 라고 하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하던 사업에다가 조금만 붙이면 되겠는데 얘네들이 볕될 날이 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이 세 개 섹터 네이버, 카카오, SDS 요 세 개 섹터가 빵긋 웃는 날이 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게임주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루트닉 이제 재무장관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관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임이나 엔터 쪽에는 좀 피해가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게임주 쪽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같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냥 개중개 중에 이제 워낙에 화장품 쪽도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피 LG생활건강 틈으로 좀 올라가고 그럼 SKC 유리기판 쪽은 또 왜 떨어졌냐? 얘네도 마찬가지죠. 얘네도 고성능 반도체 향으로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유리기판이 왜 중요하냐면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했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간만에 이제 악재를 털어내고 좀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간만에 악재를 털어내고 얘가 이제 많이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코스피는 일단 2,500포인트를 거의 이제 지킨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이게 밑으로 깨지더라도 난 몇 달만 참으면 밑에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하이닉스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이 하이닉스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하이닉스를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냐? 자, 일단 오늘 이런 식으로 개파락으로 하이닉스가 밑으로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졌고 얘는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밑으로 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7만원, 17만 5천원짜리 오면 얘는 기회인 거예요. 멘토님 이제 저가형으로 AI는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AI는 물론 지금의 기술 상태에선 저가형 반도체도 가능하겠죠. 딥시크의 이론에 의하면입니다. 이건 제가 뭐 반도체 업학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딥시크의 퍼포먼스에 의하면 현재 검색창에 딥시크에 넣는 것처럼 현재는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럼 망했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AI는요. 지금의 이런 검색창보다도 훨씬 더 발전을 해야 돼요. 자율주행도 가능해야 되고요. 로봇이 실제로 패턴을 익히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는 지금 끝났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현재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얘네들이 밑으로 떨어져요. 보시면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개파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날 우리 쉬고 있을 때 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날 있잖아요. 이날이 딱 27일인데 이날 시장이 열렸잖아요.
오늘 떨어진 거에 제가 봤을 때 두세 배는 시장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예를 들어서 대치 유무를 쉬었잖아요. 그럼 우린 화요일부터 완전 떨어진 다음날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냥 패닉 상태였던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휴일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고 보여지고, 엔비디아가 그러면 다시 얘기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고성능 칩이 필요 없다라고 막 시장에서 팽배하게 나돌고 있으니까.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회인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105불 정도 떨어지면 기회인 겁니다. 왜? AI라는 건요, 계속해서 학습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AI의 상태가 유치원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비교를 하자면, 그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부모님들 최대한 뭐를 학습시켜 주려고 하고, 자연 학습시켜 주려고 하고, 아니면 돈 좀 여유 있으면 뭐 어학연수라도 보낼, 그런 학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그런 앞으로의 학습적인, 인간처럼 하려는 학습적인 부분이 필요하려면 이런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고성능 반도체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뭐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 손 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거 전고점 이번에 못 넘었거든요. 요 자리에서 저 전고점 이번에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딥시크라는 건 전 예상 못 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진다면 저는 또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얘는 17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오히려 10% 빠지는 게 오히려 잘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비중 2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이 정도로 지금 2,500포인트를 또 지키고 있다라는 건 나머지 애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을 좀 이렇게 한 200위까지만 보자면, 200위까지만 볼게요. 200까지만 보자면 어떤 것들이 좀 올라가서 오늘 지켜줬냐. 뭐 코스모와 이런 거 개별 이슈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카카오, 네이버, SDS 다 말씀드린 거죠. 뭐 KTNG, 삼성전기 뭐 다 비슷하죠. 메리츠 금융지주 뭐 요런 애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떨어진 종목이 좀 많긴 많습니다만 지수 자체가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면 오늘은 좀 공포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공포를 가질 만한 건 아니다. 다만 이런 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하이닉스 내일부터 뭐 당장 다시 올라갈까요? 라고 한다라는 건 장담은 못 드려요. 물론 오늘의 개파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다시 한번 23만원, 22만원 트라기에서 전고점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는 거는 저는 그럴 확률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를 보는 관점은 뭐냐, 내가 모르고 22만원짜리에 물려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떨어져주는 게 땡큐다. 떨어져줘서 17만원짜리 장도 오면은 추가 매수하시면 좋고요. 아, 나 평소에 하이닉스 사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17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거, 내일 반등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다. 근데 한두 달 정도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향 반도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신규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이닉스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오늘 시장 떨어진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 좀 용기를 가지셔라.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